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은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2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죠. 상임위원이 5명이고 상임위원 5명 중에서 위원장이 1명 있고 또 부위원장이 1명이 있게 되는데 2명이 개최 요구를 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또 위원장 단독으로도 회의를 열 수 있어요. 제적위원이 2명일 경우에는 그 제적위원 2명의 요청만으로 회의를 개최를 할 수 있지. 그 법과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때 당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었어요. 내 전임 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 때부터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안이 의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이거 일종의 이제 그 비유로 얘기하자면 어떤 회사에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그 절차가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입사원 원서 접수도 받고 나름대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런 과정도 다 거쳐서 이제 최종 임원 면접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과정만 남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을 했을 뿐이죠. 더더군다나 내가 이제 7월 31일에 임명이 돼서 출근을 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일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KBS 이사회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임기가 끝나요. 한 이사회는 12일, 또 다른 이사회는 한 달 남았는데 그 절차를 한시바삐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이제 하루 이틀 뒤에 할 거 하는 것하고 그 당일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단순한 사안을 그렇게 174일이나 끌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밝혔지만 사실상 이 사안 뒤에는 MBC가 있다. 문제의 시작도 MBC.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도 MBC.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성공시켰죠. 왜냐하면은 나를 탄핵시킨 이유는 내가 뭐 무슨 그 공영방송 이사들 선임하는데 무슨 절차적 하잖아.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건 뭐 나의 판단입니다.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박문진 이사 또 KBS 이사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들의 생각이 성공한 거다. 6개월이나 더 연장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MBC, 마지막도 MBC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내가 평가하기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MBC가 특정 진영과 매우 연계가 돼 있다. 그 진영은 민주당이 속해 있는 그 좌파 진영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MBC를 평가할 때 특정 진영의 기관 방송처럼 그렇게 방송을 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일부에서만 나온다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MBC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허가 재승인의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위원장이 특별하게 뭔가 점수를 매기는데 심사를 하는데 관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MBC는 내가 30년 넘게 근무했던 고향 같은 또 흔히 얘기하기에 그 친정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친정 같은 MBC가 대표 공영방송으로 불리기는커녕 이게 뭐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사실상 기관 방송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이런 비난을 받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그 진영을 위한 방송이라는 오명, 지적,
비난, 비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뭐 무슨 그 보복을 한다든가 그런 그 정부의 한 부처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독립위원회죠. 근데 보복을 하는, 그리고 위원장이 무슨 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복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제 다만 내 개인적으로 유감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검증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극우 프레임을 잡으면서 인사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인사가 페이스북에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다. 왜 그런 인사하고 교류를 하느냐. 이런 식의 물론 그 보도를 다 봤을 텐데 공영방송이 그런 검증을 하는 게 과연 마땅한가? 내가 스스로 그 기사를, 보도를 볼 때 내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후보자를 검증하는 제대로 된 검증 보도인가? 그리고 이제 그 최근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조사 중이다. 이거 마치 이제 막 큰 기사처럼 일종의 직무복귀 기념 기사처럼 이제 그 쫙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는 뭐 무슨 큰 기사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과방위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으니까 아니 과방위 거기다가 민노총 언론노조가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에 따라서 당연히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무 복귀 기념으로 모르지 누군가 이제 유성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겠죠. 조사 중이다 그랬겠죠. 뭐 당연한 건데 그게 마치 큰 기사처럼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기사인가? 물론 이제 관심과 주목을 받아가지고 좋은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의도가 있는 기사라고 나는 보는 거죠. 과방위 같은 국가의 정당의 그 위원회가 고발했는데 당연히 수사하겠지. 그거 안 하겠어요? 국회에서 고발했는데 MBC 70여 년 역사상 61년이니까 계산하면 이제 60여 년이구나. 40년 위에 60여 년 역사상 MBC 임원의 법인카드가 까인 게, 네 이거 약간 저속한 용어를 쓸게요. MBC 법인카드가 까인 게 공개된 게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재철 사장, 한 번은 이진숙 사장 2건이에요. 김재철 사장은 이제 그때 끝까지 그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됐는데 이제 이 숫자가 내가 지금 기억하기에 2명인가 3명인가 회계 담당 노조원이 이제 내준 걸로 됐는데 정확히 이게 복수로 나타나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누가 빼준 건지를 이제 모르는 채로 조사가 끝났는데 김재철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가 본인의 동의 없이 그냥 무단으로 유출된 거, 우리는 노조를 통해서 유출된 거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렇게 공개된 거 한 차례. 또 하나는 본인 동의, 나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 공개된 거 2건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사장이나 임원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왜? 영업 비밀이고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100만 원이라도 내가 사적으로 좀 썼으면 그게 털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공개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왜 내가 떳떳하다고 공개해가지고 이런 참 고난을 겪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를 진짜 법인카드로 빵을 산데 뭐네 하는 거는 진짜 가렴치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100만 원어치 단팥빵을 사든 뭐라 그러더라 250개인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사서 어떻게 먹었냐 그러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일반인들이 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MBC 내부에서는 아마 그건 김 차장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부패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알 텐데, 그렇지만 이제 길에 가는 사람들은 뭐 어쩌겠어요. 빵을 뭐 100만 원어치를 샀네, 뭐 한꺼번에 100만 원치 산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에 MBC를 그만둘 때 우리 직원들한테, 왜냐면 그때 당시도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안경 미화하던 분들, 비서실 직원, 운전하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쿠키식으로 포장된 거 있잖아요. 뭐 5만 원 안팎 그런 것들을 이제 5만 원짜리를 20개 사면 10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썼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단팥빵 250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성공했죠. 그것도 결국은 뭐 한쪽에서는 지금도 어떤 댓글에 보면 뭐 빵진숙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죠. 선전선동의 3원칙이 있잖아요.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단순하게 얘기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아주 강력한 선전선동의 원칙이잖아요. 이진숙은 법인카드 사적으로 썼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진숙은 빵 샀다. 고급 호텔에서 먹었다. 이게 또 막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이제 다 먹히지. 나는 그 김재철 사장 때 내가 기획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가 어떻게 털리는지 그 다 보고 내가 뭐 그전에도 그 공금을 이상하게 뭐 쓴 적도 없지만 그런 사태를 겪으면 이런 내 법인카드 내역도 이런 식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내 머리에 막 박혀 있고, 2012년 파업을 사실상 김재철 사장하고 같이 막는 MBC 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노조와의 싸움에서 이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전무후무하다고 하죠. 노조에 공적이 돼 있는데 나는 24시간 민노총 언론노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진짜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사람이 내가 뭐 갑자기 대전 사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서 그렇게 한다?